트러블 많았죠. 네. 진짜로 역사는 답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또 이런 거 판고TV에서 또 이렇게 탁 알려주는 맛. 제가 아직 신인이라 맡은 배역이 크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알아요? 제 이름을 딴 식당도 차리고 멋진 보험 광고도 찍고 그 이상도 가능할지. 라이프를 나름답게. KB 라이프.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번에 KB 라이프를 담당한 영본부를 맡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 일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성용 이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명이 강남 PT형이에요. KB 라이프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 생명보험사거든요.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루덴셜 생명하고 KB 생명하고 이제 통합이 되면서 KB 라이프로 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됐고요. 라이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짜 라이프가 느껴질 수 있는 캠페인을 해보고 싶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목했던 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타임슬립 형태, 과거와 현재 또는 나가서 미래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라이프라는 지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사람의 라이프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윤여정 씨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의 어떤 라이프 지점을 갖고서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나답게와 또 보험 저희 상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조합되어 있는 용어인 나름답게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 그 데이터로 이제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기술인데, 윤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자료가 또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다 해도 화질이 좀 안 좋거나 흑백이거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제 대안 방법이 이제 섀도우 모델이라는 이제 대안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역인 거죠. 그래서 싱크로율 맞는 대역을 찾으려고 한 50명 이상 테스트를 거쳤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싱크로율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윤여정 선생님의 그 젊은 시절 연기한 모습이 이제 그 대역 이렇게 활약이 좀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윤여정 선생님의 모습도 있고, 지금의 윤여정 선생님의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남아있고, 그거에 좀 절충선을 저희가 좀 찾은 거죠. 처음에 저희는 기획 쪽의 생각에서는 그 딥러닝을 좀 썼기 때문에 조금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이렇게 좀 가는 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제작 쪽에서 CD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어찌됐든 요것들이 소비자들이 딱 처음에 봤을 때 옛날에 어떤 영상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그 분위기도 그렇게 연출을 했었었고요. 그런 흑백의 톤을 되게 상당히 강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강조가 있다가 알고 봤더니 이거 뭐지? 하면서 반전이 있는, 그래서 심지어 나는 보험 광고도 찍고 뭐 식당도 차리고 이렇게 반전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으셔서 그 흑백에다가 컬러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는 어떤 이런 설정을 한 이유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0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하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한 100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이대별로 뭐 30, 40, 뭐 20, 60 이렇게 좀 설정해 가지고 가면 영상도 조금 좀 템포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좀 쉬워 보일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어떤 상황 설정을 하게 된 거죠. 하시면서 네. 기획이랑 그 제작이랑 많이 싸우셨나요? 트러블 많았죠. 네. 진짜로 역사는 답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좀 멱살은 안 닮았는데 네.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게, 저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과정이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기간, 시간, 이게 자꾸 이렇게 빗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획 입장에서는 광고주한테도 얘기해놓은 날짜가 있고 또 스케줄이 있는데
또 기술은 또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가장 좀 마찰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찰이라기보다는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설득하고 우리는 또 이쪽에서 또 만들고. 이 딥러닝 기술을 갖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대가 저희가 제일 짧았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런칭 일자는 정확하게 1월 1일로 좀 잡혀 있고 또 앞에 티징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작 기간이 짧았죠. 그래서 진짜 다들 힘들었어요. 하셨던 분들이 너무 힘들지만 의기투합해가지고 한번 진짜 해보자. 안 된다. 해보자. 되게 해주세요. 막 진짜 무릎 꿇고 막 빌면서 같이 맞추면서 예민해져 가면서 만들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브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루에도 광고가 몇십 몇씩 쏟아지잖아요. 그 수많은 광고 중에서 기억에 남게 하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어떤 임팩트를 남기는 광고가 저는 가장 베스트 크리에이티브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광고하는 사람들을 다 공감할 거예요, 아마. 이 수많은 광고 중에서 내가 만든 광고가 뭔가 돋보였을 때, 묻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런 광고가 베스트 크리에이티브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브는요, 광고주께서 말하고 싶은 또는 소비자가 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바라는, 광고주가 바라는 그 사이에 교집합이 돼 있는 부분, 그 교집합에 있는 광고가 전 제일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베스트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트 좋았다. 아, 왜 이 멘트 생각 못했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 그게 좀 묻히지 않고 뭔가 좀 이슈가 돼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또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어떤 부담감도 조금 중압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런 영광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광고 캠페인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아니죠. 시작을 하기 전에 광고주한테 제안할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안했을 때 이거 광고주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 였는데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어찌 보면 금융에서 가장 보수적인 생명보험사이신데도 과감하게 저희 아이디어에 어떤 담긴 의도, 그런 방향성들을 좀 높이 사주시고 그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광고주분들이 너무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형적인 기획자 같았죠? 네. 내가 40대면 말이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하고 싶습니다.